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두 개를 올릴 생각입니다. 하나는 어제 올렸었던 KINX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에 관련된 영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우선은 KINX하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어제 생뚱맞게 왜 올라왔지 하셔서 그냥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취지는 뭐였었냐면, 이제 이번 주 되기 전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동안 그 순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코스닥에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차트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정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주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선별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서 아마 외국인 순매수를 봤었던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 괜찮은 종목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인이 좀 순매수를 해줬던 코스닥의 종목들을 쭉 그냥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나래비 세워가지고 계속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두 개가 굉장히 괜찮다. 우선은 KINX는 이런 차트, 그러니까 68,000원 정도 라인, 7만원 정도 라인을 좀 앞두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000원, 7,0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돌파를 한 3, 4개월 상간으로 해주면서 여기서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받는 종목, 이 두 종목이었었는데요. 우선은 KINX는 오늘 별다른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3분봉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이제 여기 오늘 10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갭 떨어지면서 시작해가지고 이 윗골이네요. 예, 쭉 지금 빠져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122평선 위에서 살짝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뭐 방향성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다만 30분봉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22평선 위에서 마감을 딱 올려놓고 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22평선은 깨지지 않고 한 3% 정도로 마감했다는 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그 회사에 대한 뭐 밸류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어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먼저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선정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정이라는 게 뭐 이 종목을 뭐 사세요 이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차트를 만약에 나중에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 이거는 상승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보합이 될까, 아니면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치게 될까, 그 라인을, 그런 걸 좀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좀 날아가는 종목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투자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에게. 찾아보니까 KINX 같은 경우에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 말도 좀 약간 어렵습니다. 예, 좀 더 깊숙이 찾아보니까 각 회사 인터넷망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 관련주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수혜주로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IX, IDC, CDN, 뭐 클라우드 해서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요런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요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이게 이제 매동을 보니까 굉장히 어제 파워풀했거든요. 매동이 외인이 계속 샀어요. 7월 17일부터 하루 딱 빼놓고. 근데 오늘도 어쨌든 기관은 매도 일변도로 나가고 있지만 외인은 뭐 한 1억 정도 샀네요. 그죠? 계속 어쨌든 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뭐 터치해주면, 만약에 제가 이걸 산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21선 터치를 하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동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계속 터치해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21선 터치를 한다면 그때 사주면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오늘 사실은 양봉을 좀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역시 뜻대로 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이 어떤 종목이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시장에서 좀 수급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를 수 있고 느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이번에도 지지를 해준다면, 이번에도 여기서 22평선에서 지지해준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또다시 저점이 높아지고 21평선 추세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엔 한번 이 68,0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이슈를 붙여가지고서라도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번 제가 계속 유심히 한번 지켜보려고요. 한번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잘 갔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저는 뭐 두 종목 다 사지 않았습니다만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37억 정도 샀어요. 전일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동도 좋아요. 개인이 이틀 동안 70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그런 좋은 움직임으로 어찌됐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장중에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 나왔고, 시초부터 시작해서 살짝 갭이 뜨면서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 라인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벌써 갭이 좀 뜨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잡으셨던 분들 아니면 여기서 해서 뭐 먹어봐야 많이 못 드셨을 거예요. 몇 프로. 근데 어찌 됐건 그 확인된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적도 좀 얘가 괜찮았었잖아요. 제가 어제 기억하기로는 얘가 실적이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면 매출액은 뭐 두세 손 치더라도 5G 관련주기 때문에 얘가 저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하고 소형 기지국 생산 판매, 그러니까 5G 관련주로 묶인 겁니다. 물론 5G 대장은 뭐 아시겠지만 KMW 이런 거지만 그와 연관된 어쨌든 뭐 기지국이라든지 뭐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니까 뭐 엮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부터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밝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어쨌든 2020년 3월달에 6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다면 그냥 곱하기 4해도 240억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뛴 수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이 상황이 이 종목 이노와이어리스에게는 상당히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좋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선행지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재료의 선행지표가 차트인지 차트를 움직이게 하는 선행지표가 재료인지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정말 재료가 탕 터져서 툭 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재료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선행지표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사실 스스로 어떤 확정을 지었다라고는 좀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움직임의 차트에서 이노마이어리스는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정도까지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단일가가 1.18% 상승을 하고 마감했으니까 아무래도 6만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죠? 그리고 매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동안 강에 좀 들어왔고,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는 KINX가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인데, 그죠? 근데 실제로 주가에 지금 이렇게 반영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이노마이어리스는 반짝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그죠?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 역시 좀 외인이 좀 끌고 가는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마이어리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또 외인이 이렇게 샀을 때 많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외인이 좀 주도 세력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N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순매수 한 것만 해도 꽤 될 것 같거든요. 120억 정도 되네요. 27일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7월 17일로 해볼까? 이게 지금 이게 이 라인이 되구나. 지금 잘못 봤네요. 요거를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기간대를 그러면 7월 뭐 17일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안 뺏기네.
저 요걸 써보진 않아서 예. 아무튼 그 웨인 그 현 상황에서는 요 정도 순매수라고 하면 어림잡아서 한 100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80억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예. 거의 어쨌든 그 정도 상황으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이 조금만 순매수로 돌아서 준다면 조금 방향을 틀 수 있지 않냐 좀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월봉상으로 추세는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고 그나마 근데 좋지 않은 거는 지금 점점점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좀 더 벌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브린저 밴드 상으로도 보면 KINX가 강하게 확장했다가 수축하고 지금 수축해서 계속 이렇게 좀 길을 모으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MACD 상으로도 아직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뚫고 내려가서 매도 신호를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노와이어리스도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계속 브린저 밴드가 보통은요 이렇게 브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다가 확장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또다시 수축했다가 상승하고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이번에 또 살짝 이렇게 확장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찐 상승으로 해서 갈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요런 차트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또 내일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가를 보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KINX 단일가 이거 안 봤거든요. 얘도 단일가가 0.15% 상승은 했네요. 어찌됐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궁금하고요. 과연 제가 크게 관심 없거든요. 저는 그 이런 인터넷 IT 쪽 관련해서는 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되도록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좀 그 이슈가 있는 재료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좀 사들고 있다가 슈팅 나올 때 분할 매도하거나 한 번에 파는 그런 식의 수익 매매를 요즘엔 하고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막 빠르게는 사실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좀 물려서 만약에 원래 처음 그 갈 거라고 했었던 종목들이 잘 안 갔을 때 못 갔을 땐 주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요즘에 스윙으로 좀 많이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식의 차트가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은 뭐 어찌됐건 이 KINX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상승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를 보니까 요 한 사례만 보고서 물론 모든 사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움직임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도 그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파트론도 그렇고요 뭐 NHN도 그렇고 한국사회부결제 요런 식의 어떤 한 지점을 터치해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가진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계속하면서 어떤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 좀 제가 한번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한번 구독자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비가 오네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두 개를 찍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전일에 좀 패턴 이러이러한 패턴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어떻게 갔는지 한번 트래킹 해보는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자체는 상승은 했어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좀 했는데 계속 매동은 개인이 순매수를 해줍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500억 정도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인과 기관은 세게 매매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개인이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계속 지금 융자도 이제 15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50조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49조 정도 되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자금 유동성이 투심과 합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수마저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기관이 계속 판다라는 게 저는 시장에서 좀 불안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해서 그 기관들이 또 좋은 종목들 다시 매수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라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900포인트가 거의 코앞입니다. 역대 그 상승장에서, 물론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거는 기존과 예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900포인트를 찍은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00년도에 한 번, 2007에 한 번, 그리고 2018에 한 번이니까 거의 별로 없었죠. 근데 그 위치를 이렇게 지금 거의 4개월째 내리, 5개월째 내리 양봉을 만들면서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존 역사적인 전고점에 다다라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사실상 실물 경제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없고 코로나 관련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말 투심과 유동성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주식 쪽에 좀 더 투자하기 좋은 분위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상승이 좀, 저는 진짜 그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알찬 상승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자금과 그리고 이 투심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는 지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0포인트가 거의 다 와 가면서 개인이 또 순매수를 해주고 외인과 기관이 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100%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신용까지 끌어모아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9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기존에 수익이 있으셨던 거는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시면서 계속 지금 또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600포인트 코앞입니다. 이거 쭉 당겨 볼게요. 이미 당겼네요. 월봉 보면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점인 2607.10포인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2300포인트. 대단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요 박스권에 있는 박스피였던 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죠? 이렇게까지 보면 안 되겠네요. 뭐 한 요 정도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박스권이었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렇게 상승해 놓고서 지금 쭉 밀렸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아마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수년간의 그런 어떤 응축된 힘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봤을 때는 매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뚫어도 될까라는 그냥 아직 겪어보지 않은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구독자분들 각각의 계좌를 꼭 불리실 수 있는 하루하루가 좀 되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좀 가진 않네요. 우선은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동 보면 오늘 외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양주체 모두 팔았습니다. 다만 기타법인 그리고 투신 보험 이런 애들이 좀 사줬고요. 개인은 152억 정도 계속 좀 빠질 때마다 순매수를 좀 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의 그 많은 비중이 이 셀트리온에 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다행인 부분은 22평선 그 블렌드 중앙선을 터치해주고 지금 안착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린저 밴드 상단, 중앙선 그리고 하단이 있으면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을 쳤을 때 그때 이제 매수 신호라고 좀 보고요. 보통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는 그렇게 보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 하단선을 치고서 반등해주거나 아니면 반등해준 다음에 이 중앙선을 쳤을 때 오히려 매도 신호,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지금 추세가 정확히 결정됐다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22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으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2평선 그러니까 브린저밴드의 중앙선을 터치하고 마감을 좀 했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뭐 양봉 음봉은 크게 어떤 이슈가 있는 음봉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냥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 혈장이 아니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매동이 물론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동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얘가 22평선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 좀 실려주면서 아마 헬스케어가 그랬죠. 헬스케어가 뚫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뚫어줘야 되는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 하락이 약간 그 점쳐지는 듯한 느낌에서 현재 이 22평선을 좀 뚫지 못하고 음봉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좋진 않은데 하루빨리 좀 얘가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22평선 위에 안착을 해줘야만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 매동은 역시 외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기타 법인도 많이 팔고 그래서 매동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거의 이 정도 구간까지는 굉장히 좀 세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최소한 이 11만원 정도 라인은 꼭 지켜주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오늘 21평선을 좀 못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렇게 방학이 좀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 좀 상승을 좀 거듭하고 음봉을 좀 끼고 이렇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22평선 뚫고 오늘 브린저밴드 상단까지 쳐줬어요. 그러니까 10만 9천원 정도까지 쳐줬고 아마 여기서 사실은 이 브린저밴드를 상단을 뚫고 넘어가려면 강한 이슈가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얘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그 호재로라도 이 상단을 좀 뚫어주면서 마감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좀 다시 좀 세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관의 움직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기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합병에 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주가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아마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순매수로 좀 돌아서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금액만 따져도 377억, 360억, 229억, 76억이니까 거진 며칠간, 4일간 계속 순매도 하던 이런 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거진 한 못해도 100억 정도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100억이라네요. 1000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전 개인적으로는 이 상단을 좀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코스닥의 매동이 오늘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인이 순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동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월봉으로 봐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15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원밖에 안 왔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저항을 받는 게 맞겠죠. 조금 조정을 받고서 뚫더라도 뚫겠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시장에서 전고점 대비해서 어찌됐건 5만원 이상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률도 있고 여러가지 호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역시 이거 아마 가지고 계셔서 이때 되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역시 지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였고 왜냐면 지금 거의 9만원대까지가 다 지금 10만원 넘어갔잖아요. 그죠? 최소 11, 2%는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약보다는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워낙 이슈가 있고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지켜보시면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그냥 업종 차트 보고 막 이렇게 지수 보면은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조금 사실 후달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빠질 만한 때가 올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양봉 만들면서 오전에 시장 안 좋더라도 결국 종가는 거래소 코스닥이 상승 마감하니까 정말 대단한 시장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애매하게 상승분 먹고 나오기보다는 좀 묵직하게 큰 종목들은 확실하게 좀 수익을 올리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계속 풀리고 뭐 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돈이 어디 갈 데 없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종목 개별을 보고서 물론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지수 자체도 좀 지켜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상황도 좀 보시면서 간다면 충분히 좀 수익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화요일, 수요일 계속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 계속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비 오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도. 네, 고맙습니다.